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여기는 코사무이입니다. 코사무이에 사진 찍으러 왔는데 오늘 할 얘기는 바로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를 한지 이제 약 한 10년 정도? 9년 정도 프리랜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프리랜서를 정규직을 그만하고 왜 프리랜서를 전향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거를 계속 촬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리플레시 하면서 많은 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네, 지금 여기는 코사무이 섬이고요. 코사무이 낙류안 섬입니다. 낙류안. 지금 두 번째 여기 오게 됐는데, 우선 정규직을 좀 꽤 했었어요. 20살 때부터 정규직을 28살 때까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그냥 회사 생활이라고는 제가 들은 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회사 생활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만 제가 생각을 했었지, 따로 제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보 이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정규직이지 라고 생각했죠. 물론 뭐 그때 프리랜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맥도 없었고, 그리고 당연히 정규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8년 정도를 8년까지 계속 대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닌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로 계속 있다가 거의 막바지쯤에 이제 과장, 팀장 이렇게까지 좀 올라갔었죠. 자, 이제 저는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데, 스노클링 하기 전에 잠깐 또 다른 얘기 하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한 명이 뽑히러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과 좀 친해져가지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때쯤에 거의 퇴사를 할까 말까 하고 서울 올라갈까 말까 하고 막 그랬던 때라서,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프리랜서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프리랜서를 이렇게 왜 결정을 하게 됐냐면, 우선은 굉장히 좀 회사에 소속이었고 자유로워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메리트를 느꼈었고, 그때 제가 좀 급여적으로 많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급여도 많고 일도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겸사겸사해서 지방에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죠. 프리랜서 그때 생활을 한 번 정도 하고 테스트 겸 한번 해보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프리랜서 한 10년 정도 해오면서 프리랜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스노클링을 하고 다른 얘기 바로 하도록 하죠. 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규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우선은 정규직의 장점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4대 보험이 된다라는 거. 4대 보험이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가입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금전적인 세이브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복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 소속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뭐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가끔씩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
한 박스씩 받고 가시는 분들 있죠. 전부 다 정규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회식을 할 수 있다던가 또는 뭐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혼자 공부할 때 어떠한 그럴 수 있는 회사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학원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기업이 클수록 복지가 훨씬 더 좋고, 기업이 작으면 작을수록 복지도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좀 중요한 점인데, 정규직을 하게 되면서 경력 증빙이 가능합니다. 코사에서 인증하는 경력이 정규직 사대보험을 가입된 어떤 그런 직장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정규직 하면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심리적 안정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면 금융권에서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규직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할 텐데, 우선은 휴가를 정규직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2번의 휴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 쓰고 사용할 확률이 많이 없어요. 특히 회사가 바쁘면 바쁠수록 연말에 몰아쓰게 되거나, 그리고 휴가를 쓰는 것 자체도 많이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짜증나죠. 일은 일대로 다 시켜놓는데 휴가는 제대로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정규직에 대한 단점 중에 하나가 급여가 낮습니다. 프리랜서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낮게 되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힘들고 이게 월급들을 제대로 제때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요, 급여를 주는 방식이. 그리고 프리랜서를 먼저 우선시 두게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같은 식구니까 먼저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직의 단점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1인 1프로젝트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견을 어느 곳으로 파견을 나간다 하더라도 좀 직급이 높게 되면 다른 곳으로 다시 재파견을 가고 거기에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원래 나왔던 파견으로 다시 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회사에서 돌리거든요. 그리고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많이 주는 일은 없겠지만, 좀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1인의 1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명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더 바빠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다음은 프리랜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정규직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원할 때 일할 수 있고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있어요. 아까 정규직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쉬고 싶을 때 못 쉰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고, 직급이 높아도 일이 너무 많아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만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자기가 다음 일을 할지 말지를 다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프리랜서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삼성 일을 하고 싶으면 삼성 위주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파견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랜서의 단점인데, 프리랜서의 단점 중에 첫 번째가 사대보험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고지서로 날라와요, 사대보험이 가입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복지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좀 친절한, 좀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도 간혹 챙겨주는 편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워크숍을 같이 간다던가 어떠한 경비를 대준다던가 교통비 이런 게 지원되다던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자, 세 번째로 프리랜서의 단점이 경력 증빙이 힘듭니다. 그래서 코사에서 인증하는 그 경력이라는 것, 경력 서류로 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경력 증빙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물론 내가 프로젝트를 6개월짜리 들어간다고 하면 6개월 동안은 되게 편할 수 있지만 6개월 뒤에 내가 프로젝트를 잡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 백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고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나 대리에서 시작하기 좀 힘들어요. 특히 사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리부터 좀 많이 뽑긴 하거든요, 프리랜서를. 그래서 좀 경력을 쌓은 뒤에야 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출을 많이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나아져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건 나오긴 하더라고요. 5%대.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 쪽 알아봤는데 5%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더라고요. 80% 내외로. 그래서 물론 그것도 수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규직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4대 보험과 그리고 복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빼더라도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더 급여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휴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리랜서라서 이렇게 여행도 혼자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쉬고 싶을 때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입도 나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면 저는 웬만하면 프리랜서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경력 증빙에 대해서는 물론 대기업이나 또는 관공서 작업 이런 거에서 좀 타이트하게 보긴 하지만 이 업계 자체 분위기가 경력을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줘요. 서류상 인정은 아니지만 이미 이력서라든지 포트폴리오가 나온 걸 보면 뭐 정식적인 인증은 아니지만 좀 암묵적인 인증이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 크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파도 소리도 많이 커가지고 녹음이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점점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좀 더 불안정해 보이지만 사실 불안정한 건 아니고 그 불안정함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건이 있죠. 좀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는 뭐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다 프리랜서를 권고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정보로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